안녕하십니까. 프로그래밍 언어 12장 포인터 활용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포인터의 기초를 배웠고요. 이번 시간에 포인터를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12장은 크게 7개의 절로 이루어져 있고요. 1절에서는 포인터와 문자열, 그 다음에 포인터 배열, 그리고 배열 포인터. 여기 지금 포인터 배열 포인터 이게 지금 바뀌어 있는데 지금 요거의 차이점도 여러분이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함수 포인터, 이중 포인터, 보이더 포인터, 그리고 포인터를 활용한 정렬과 탐색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포인터와 문자열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C 언어에서는 문자열을 처리하는 방법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서 얘기했던 것처럼 배열, 문자 배열이죠. 문자 배열을 이용해서 하는 방법과 포인터를 이용해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헬로우라고 하는 것은 변할 수 없는 문자열입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는 상수라고 하죠. 문자열 상수. 그래서 문자열 상수를 문자형 배열에 처리하기 위해서는 결국 마지막에 널 문자를 넣어서 끝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실제 문자열의 길이보다 1 크게 배열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문자열을 처리하는 과정에 두 가지 방법, 문자 배열과 그 다음에 포인터를 가지고 비교하는 것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자열이 배열에서는 각각의 문자 공간을 딱 만들어 놓고 여기에다가 한 글자씩 저장합니다. 그죠? 그래서 요소의 값으로 저장을 하고요. 근데 포인터를 사용하는 것은 어딘가에 문자열이 선언이 되어지고 여기에 주소만 저장을 합니다. 주소값만 알고 있어요. 그리고 요건 바꿀 수가 없습니다. 자, 메모리 공간. 문자의 크기가 결국 배열의 자료의 크기만큼 메모리가 확보되어집니다. 물론 플러스 1만큼 확보가 되겠죠. 그 다음에 문자열을 메모리에 따로 저장하므로 포인터와 문자열 크기를 더한 공간이 필요하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얘는 결국은 문자 배열만큼만 메모리가 필요하지만 그죠? 만약에 여기 지금 5글자니까 뭐 나는 더 크게도 만들 수 있고 작게도 만들 수 있어. 한 10개 만들겠다. 그럼 10개의 공간만 필요한 거예요. 근데 포인터를 사용하는 경우는 주소를 저장하는 포인터 변수 4바이트죠. 그 다음에 실제로 문자열의 길이 어딘가에 저장되어 있는 요거의 주소를 이렇게 담죠. 그래서 요 문자열의 크기하고 포인터 변수 요만큼의 메모리 공간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거는 선언은 어떻게 하냐면 차배열로 선언해주고 포인터의 경우는 포인터로 선언을 해줍니다. 그래서 여기서 차이는 뭐냐면 얘는 변경이 불가능하고 변경이 가능합니다. 변경이 불가능하고 변경이 가능하고 얘는 그 자체에 문자열이 들어있고 얘는 문자열이 어딘가 저장되어 있고 그거의 주소를 담는 또 다른 포인터 변수가 필요하다.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차이를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예제는 배열과 포인터를 사용해서 문자열을 처리하는 프로그램입니다.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한번 보시면 스페이스 존이라고 하는 문자열을 첫 번째는 문자 배열에다가 두 번째는 포인터에다가 선언해서 저장을 했습니다. 자, 첫 번째 경우는 결국은 배열을 선언해주고 여기에다가 스페이스 존을 저장을 한 거고요. 이거는 이제 배열이니까 이렇게 표시할 거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어딘가에 문자열을 스페이스 존이라고 하는 이 문자열을 어딘가에 저장을 하고 그거의 주소를 포인터 PS에다가 넣었습니다. 이렇게. 자, 그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요 CNT는 반복, 포문에 사용하기 위해서 변수를 선언했습니다. 자, 여기 쭉 보니까 printf 출력을 했고요. 자, 여기서 보니까 배열의 주소값은 어디에 있냐면, 자, 이거 외우셔야 돼요. 배열의 주소는 뭐예요? 배열의 이름이 바로 뭐다? 배열의 주소다. 또 이거는 같은 말이 뭐예요? 배열의 첫 번째 요소의 주소값하고 동일해요. 자, 그래서 SA라고 이름만 써줘도 이거는 주소다. 그리고 포인터 변수에 이걸 쓰면 이 안에 들어있는 것은 뭐예요? 당연히 주소가 들어있겠죠. 포인터 변수니까. 자, 그 다음 17번째 보니까 요거를 지금 출력을 했습니다. 출력을 했는데 어떻게 출력했냐면 한 글자 한 글자씩 출력을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CNT가 0이니까 맨 앞에 있는 여기가 지금 뭐예요? 이게 지금 CNT가 이제 0부터 시작되는 거죠. 그렇지만 이거는 사실은 어디에도 사용이 되어지면 첨자로도 사용이 되십니다. 그러니까 문자열의 몇 번째냐? 그래서 0번째에 뭐예요? 뭐 SA 0에 얼마가 들어있겠어요? S가 들어있겠죠. 이런 식으로 출력이 될 거고요. 자, 여기 포인터 같은 경우도 포인터가 결국은 그 문자의 첫 번째 위치를 가리키는 거죠. 그렇죠. 위치를 가리키는 거에 별표를 찍었으니까 결국 그 안에 들어있는 값을 출력하라는 얘기죠. 별표 PS 하면 PS가 가리키고 있는 실제의 값을 출력해라 이거죠. 근데 CNT를 썼으니까 첫 번째는 당연히 S가 나올 거고 그 다음은 뭐예요? 이 PS가 가리키고 있는 애를 한 칸 이동한 다음에 그 안에 있는 애를 출력해라 이런 뜻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게 SA0이 얼마, 그 다음에 PS라고 되어 있겠죠. PS가 얼마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SA1이 얼마, PS 플러스 1이 얼마 이런 식으로 출력이 되겠습니다. 한번 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지금 그냥 우리가 요 변수에 이렇게 넣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 거고요. 실제로 배열의 주소가 이렇게 되는 주소 값을 출력한 거고, 이건 포인터 변수죠.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배열은 그냥 메모리에 직접 배열이 다 선언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포인터는 이렇게 포인터 변수 4바이트를 선언해주고 어딘가에 있는 문자열을 이렇게 연결해주는 이런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S, 두 번째 P 이런 식으로 똑같이 출력이 돼요. 얘는 어떻게 출력했냐면 직접 가서 얘가 뭐냐 이렇게 첨자를 이용해서 찾아가서 그 안에 있는 내용을 출력한 거고요. 그러면 여기 포인터는 뭐냐면 얘가 가리키고 있는 애가 여기죠. 첫 번째. 그 애가 값이 얼마냐라고 물어보는 거. 그 다음에 한 칸 띄워서 이렇게 이동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PS의 플러스 뭐 I라고 치면 I가 몇 번 이동했느냐 뭐 이런 의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과는 똑같습니다. 결과는. 자, 이렇게 해서 문자 배열을 이용한 문자열 처리와 포인터를 이용한 문자열 처리, 즉 문자열을 저장하고 그 문자열을 하나씩 찾아서 출력하는 것을 해 보았습니다. 예, 2절입니다. 포인터 배열입니다. 자, 제가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포인터 배열이 있고 그 다음에 배열 포인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차이를 기억을 해 주셔야 되는데, 자,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렇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말의 끝을 봐야 된다. 그죠? 그러니까 영어는 앞부분에 강조하는 말이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서술어라고도 얘기하고 동사라고도 얘기하는데, 그래서 영어나 이런 것들은
결론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설명을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결론이 맨 마지막 나오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포인터 배열이라고 되어 있을 때 여기서 강조점, 배열의 강조점이 있습니다. 배열에. 포인터를 가진 배열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포인터를 가진 배열이다. 배열인데 그 배열의 요소가 뭐다? 포인터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C 언어는 배열을 구성하는 배열 요소에 제한이 없다. 그러니까 배열 요소가 정수여도 되고 실수여도 되고 어떤 거에도 상관없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서 뭐예요? 이 배열의 요소로 뭘 갖는다? 포인터를 가질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여기서 이제 배열도 배열의 요소로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자, 배열의 요소로 사용하기 위해서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여기서 배열은 이제 어떻게 보면 포인터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배열의 요소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포인터와 배열의 요소인 포인터 배열을 사용해야 한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인터의 배열을 선언한다는 것은 포인터를 배열의 요소로 사용한다는 뜻이다. 뭐 이런 얘기죠. 배열의 요소가 포인터로 구성된 배열을 포인터 배열이라고 한다. 결론은 뭐라고요? 포인터 배열은 배열인데 포인터를 가진 배열이다. 포인터를 가진 배열이다. 포인터를 가진 배열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또는 뭐 거칠게 얘기하면 그냥 포인터 배열은 문자열 배열이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문자열 배열이다. 그죠? 자, 여기서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포인터 배열이에요. 포인터 배열. 자, 포인터 배열은 뭐다? 문자열 배열이다. 문자열을 가지고 있는 배열이다. 이렇게 외우십시오. 문자열 배열. 자, 그래서 선언하는 방법은 포인터가 있고 그 다음에 별표가 있고 그 다음에 배열의 이름이 있고 크기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선언해 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놓고 그 안에 들어가는 요소는 뭐다? 문자열이 들어간다. 당연히 여기서는 뭐예요? 이 꺽쇠가 별표보다 우선순위가 있으니까 얘를 먼저 보는 거죠. 아하, 배열이 크기가 2개구나. 근데 그 안에 있는 애들은 포인터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배열을 먼저 수행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포인터 배열은 뭐라고요? 문자열 배열이다. 포인터 배열은 뭐라고요? 문자열 배열이다. 문자형 포인터 배열인 요걸로 이렇게 선언하게 되면 가변적으로 메모리를 할당하여 문자열로 저장할 수 있다. 아까 이제 문자열을 처리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포인터를 사용하는 거, 문자 배열 사용하는 방법이 있다고 했죠. 자, 여기서 포인터를 사용하게 되면 해당된 문자열만큼만 잡으면 돼요. 그죠? 만약에 짧으면 짧게 잡고 길면 길게 잡고. 그래서 가변적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원래 문자 배열은 뭐예요? 문자열이 길 것을 예상하고 가장 긴 걸 기준으로 잡아서 허비되는 애들이 많아요. 그죠? 근데 포인터는 내가 쓴 만큼만 할당을 하고 하기 때문에 결국은 가변적이고 그리고 메모리 효율이 좋아질 수가 있는 거죠. 대신에 수정이 불가능하다. 자,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자, 지금 여기서는 뭐예요? 포인터를 쓰면 좋은 것보다 메모리 효율이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단 수정이 불가능하다. 얘가 지금 뭐라고 갖고 있다고요? 포인터를 원소로 갖고 있다고. 배열의 요소로 갖고 있다고. 그래서 가변적으로 선언하기 때문에 메모리 확보에 효과적이다. 라는 거고요. 자, 포인터 배열을 선언하여 문자의 메모리 저장하는 형태의 다음과 같다. 요 얘기가 그 얘기예요. 원래 요 하나가 뭐예요? 포인터를 이용해서 문자를 처리한 거거든요. 그거를 2개 갖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즉 문자를 처리하는 방법이 문자 배열과 포인터가 있는데 포인터가 여러 개 있어서 이걸 하나로 묶어 놓고 싶다. 묶어 놓는 방법은 배열을 이용해서 묶을 수 있다고 했죠?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요거는 뭐냐면 요거는 지금 아까는 문자열을
저장하는 배열, 즉 포인터 배열에 대해서 배웠는데, 만약에 포인터를 사용하지 않고 문자열을 여러 개 묶어서 저장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자, 어떻게 하면 되냐면, 아까는 어떻게 된 거예요? 길면 긴 대로, 짧으면 짧은 대로, 뭐 이렇게 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메모리 효율은 좋죠. 이건 안 써도 되는 거니까. 그죠? 근데 여기서는 지금 뭐냐면, 문자열을 처리하는데 2차원 배열을 이용해서 처리하겠다, 이런 얘기. 이런 식으로. 여기 몇 개예요? 5개. 여기 몇 개? 9개. 이렇게 놓고 보니까 요거는 뭐예요? 5개만 쓰면 되고, 요거는 몇 개 쓰면 돼요? 8개니까 8개 문자니까 9개만 쓰면 되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뭐예요? 낭비되는 부분들이 존재하죠? 그죠? 그러니까 메모리 효율에 있어서는 안 좋은 겁니다. 대신에 이게 다 붙어 있어요. 얘네들은 하나도 안 붙어 있습니다. 이게 붙어서 그림을 그렸지만 어떤 건 여기 있고 어떤 건 여기 있고 어떤 건 여기 이렇게 있어요. 여기 주소만 땡겨서 어디에? 배열에다가 얘 주소는 여기다가, 얘 주소는 여기에다가, 얘 주소는 여기다 이렇게 저장한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포인터 배열입니다. 그래서 포인터 배열은 문자열의 위치가 고정되어 있지 않고 여기저기에 있고, 단지 그 주소만 어디다 담는다? 배열에 담는다. 포인터 주소를 배열에 담는다. 그게 포인터 배열입니다. 그래서 문자열의 집합을 표현하는 방법은 2차원 배열이 있고, 그 다음 포인터 배열이 있다. 이것만 기억을 해 주십시오. 여기서는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문자열이 하나 있을 때는 포인터로도 할 수 있고 문자 배열로 할 수도 있다. 그러나 문자열이 여러 개 있을 때는 이것을 처리하는 방법은 2차원 배열이나 또는 포인터 배열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배열과 포인터 배열의 차이점입니다. C 언어에서는 문자의 상수 처리하기 위해서 배열을 사용하는 방법과 포인터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다. 아까 말씀드렸죠. 처음 시간에 말씀드렸죠. 그죠? 처음 시간에. 이건 문자 배열입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문자형으로 되어 있는 배열. 그 두 개의 방법의 큰 차이점은 뭐예요? 가장 긴 문자열을 기준으로 해 메모를 고정된 길이를 확보합니다. 그래서 효율이 떨어집니다. 하지만 포인터는 뭐예요? 문자의 크기에만큼 확보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을 레그드 배열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걸 사용하기 때문에 그 필요한 거에다가 포인터 변수 하나 더 그만큼만 쓰기 때문에 메모리 효율이 좋다. 그렇죠? 차이점이 그거예요. 아까 계속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직접 필요한 배열의 크기만큼 선언해주고 여기다 직접 문자를 집어넣는 방식이고, 문자열은 어딘가에 문자열을 쭉 쓰고 거기 주소를 어딘가에 담아요? 포인터 배열에다가 담습니다. 주소만 여기다 담으면 돼요. 얘가 포인터라서 포인터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이거는 하나 있을 때고, 만약 여러 개 있다고 한다면 이때는 이거 포인터라고 얘기 안 하고 이때는 뭘로 하는 거예요? 포인터 배열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이거는 어떻게 돼요? 2차원 배열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2차원 배열. 그죠? 그러니까 요거 확장 개념이라고 생각하십니다. 그죠? 하나의 문자열을 사용하는 방법은 문자 배열을 이용하는 방법과 포인터를 이용하는 방법, 이 두 가지가 있고, 이런 문자열이 한 개가 아니고 여러 개일 때는 문자 배열을 확장한 것은 2차원 배열이고 포인터를 확장한 것은 포인터 배열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게 2차원 배열입니다. 2차원 배열이니까 여기에 지금 2차원 배열은 뭐예요? 이게 다차원 배열일 때는 이렇게 쓴다고 했죠. 그래서 여기가 뭐예요? 행, 여기에 열,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여기는 뭐 5개가 필요하다 했어요. 그 문자에 5개란 뜻이고, 그 다음에 9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그 길이 중에서, 문자열의 길이 중에서 가장 긴 게 바로 몇 개다? 8개다라는 얘기죠. 8개 이하라는 얘기죠. 근데 왜 9개를 썼습니까? 넓은 자를 추가하기 위해서. 그러다 보면 이렇게 문자열이 짧은 것들은 이 뒤에 쓰지도 않지만 아무도 못 쓰게 만들어 놓죠. 그러니까 이게 메모리에 효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낭비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요건 2차원 배열인 거고. 2차원 배열. 이 부분들이 다 낭비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레그드 배열을 사용하는 포인터 배열.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레그드 배열이 결국은 뭐예요? 포인트 배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차원 배열을 사용할 경우 메모리 공간을 낭비하기 때문에 이걸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뭐다? 포인트 배열이다. 낭비된다는 얘기는 뭐예요? 사용할 수 있는 것만큼만 사용하고 나머지는 쓰지 않겠다 이런 뜻이죠. 포인트 배열을 사용하면 문자열의 길이에 따라서 메모리 공간을 가변적으로 확보해 주기 때문에 메모리 낭비되는 단점을 보완한다. 메모리 공간을 문자열의 길이에 따라서 가변적으로 확보해 주는 배열을 레그드 배열이라고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까도 설명했듯이 포인트 배열을 이렇게 선언한다고 했습니다. 자, 어떻게 해요? 배열을 만드는데 이게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딱 해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배열을 몇 개 만들어요? 요소가 5개예요. 하나, 둘, 셋, 넷, 5개. 그리고 나서 이 문자열을 데스크라고 하는 문자열 어딘가에 만들었죠. 요거의 주소를 여기다 딱 담고 그 다음에 어딘가에 있는 컴퓨터라고 하는 문자열의 주소를 여기다 담고 그 다음에 북이라고 하는 요 주소를 여기다 이렇게 담고 이런 형태로 저장을 하는 겁니다. 얘네들이 붙어 있진 않습니다. 따로따로 떨어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이 부분들이 이미 그 문자열만큼만 확보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뭐예요? 다른 걸로 사용이 가능하겠죠. 그러니까 메모리에 공간을 낭비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필요한 것만큼만 사용하게 됩니다. 그럼 어떤 게 더 좋으냐? 뭐 그거는 보기에 따라 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메모리 측면에서는 포인트 배열이 좋은 거고 내가 그 안에 있는 값을 언제든지 바꾸고 싶다. 그러면 뭐 전체를 바꾸는 거는 뭐 사실 포인트 배열도 가능은 합니다. 사실은 고치는 게 아니고 버리고 새로 만들어서 다시 연결시키면 되는 거니까. 근데 한 글자만 바꾸고 싶다. 이럴 때는 사실은 2차원 배열이 나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2차원 배열은 직관적이죠. 눈에 보이니까. 그죠? 그렇지만 포인트 배열은 내가 보는 게 아니라 컴퓨터가 알아서 해당 유지를 갖다 주니까 그 주소를 가지고 찾아가는 거니까 조금 이제 대리자가 있는 거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포인터 배열 사용 시 메모리 관리의 효율성. 아까 효율이 좋다고 했죠. 자, 문자의 상수를 만나면 문자의 길이만큼 메모리 공간을 할당받아서 문자를 저장하고 그 주소를 리턴을 합니다. 리턴을 해서 그것을 배열의 요소 값으로 집어넣는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포인트 배열의 각 요소는 주소 값이 저장이 돼 있는 거고요. 이걸 가변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 계속 얘기했던 얘기고 문자열을 저장할 때 메모리 공간 효율적으로 사용하려면 2차원 배열보다는 포인트 배열이 좋다라는 얘기였고 내가 예를 들어서 2차원 배열을 쓰려고 했는데 메모리가 부족하면 할당을 못하겠죠.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뭐 이렇게 인베디드 시스템 이런 데에서는 결국은 공간이 부족하니까 그런 부분들은 좀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이고요. 다음 예제는 포인트 배열을 사용해서 4개의 문자열 상수를 저장 후 키보드로 입력한 숫자에 해당되는 문자열 출력하는 프로그램이다. 그렇죠? 이거 뭐 어렵지 않겠죠. 그냥 포인트 배열을 저장하고
내가 3을 입력했다. 그럼 세 번째에 있는 문자열 그 주소를 따라가서 그걸 출력하라는 얘기겠죠. 자,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지금 여기 숫자는 안 써져 있지만 이게 총 몇 개예요? 5개니까 여기 5가 들어가 있죠. 아하. 그래서 포인터 배열의 배열의 크기는 뭐예요? 문자열의 개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서 네가 원하는 거를 선택하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 0부터 시작해서 4까지 입력을 하고 5는 없잖아요. 근데 5를 입력하면 종료를 시키겠다. 뭐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죠. 자, 먼저 배열의 요소가 몇 개인지 확인하고 싶어요. 이거 지난번에도 계속 얘기했듯이 어떻게 하면 돼요? 전체의 높이에서 이게 이제 똑같은 크기의 박스가 쌓여 있다고 하면 맨 밑에 거든 뭐 어디 거든 상관없어요. 그거의 한 개의 크기를 계산을 해요. 예를 들어서 여기가 100m인데 여기가 100cm인데 여기가 10cm다. 그럼 당연히 이건 몇 개예요? 10개죠. 그래서 여기서 0번째를 해주는 이유는 모든 배열의 크기가 최소한 한 개는 있을 거니까. 그래서 0을 쓴 겁니다. 만약에 5라고 썼는데 배열의 크기가 3개밖에 없다. 그럼 9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0을 쓰는 거지. 다른 의도는 없습니다. 그래서 배열의 요소가 몇 개인지를 계산을 해준 거고. 그만큼 출력해라 이거죠. 그만큼. 5개 있으니까 5개까지만 5번 반복해라 이거죠. 근데 부등호가 등호가 안 들어가 있는 이유는 0부터 시작하니까 마지막 건 빠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요거 이제 우리는 흔히 생각할 때 뭐예요? 1, 2, 3, 4로 생각하니까 플러스 1을 해준 것 뿐입니다. 0번째 이러면 없는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1번째 이렇게 하는 거니까. 1번째지만 실제로는 데스크에 0번째에 있는 값을 출력해야 되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출력을 하면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앞에는 숫자고 뒤에 S는 뭐예요? 문자열을 출력하는 포맷 인자입니다. 뭐 여러분 다 알고 있겠지만 여기 스트링의 약자예요. 자, 그리고 이제 while문을 통해서 계속 반복을 하는 거죠. 네가 입력을 해라 숫자를 입력하면 그 숫자가 요 범위에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고 범위를 벗어났으면 다시 입력받으라고 요구하는 거고요. 만약에 5라고 하면 이 while문을 끝내라는 얘기, 종료란 얘기고 5가 아니면 그러면 해당되는 값을 출력을 하는 거죠. 내가 만약에 4를 입력했다. 4를 입력했으면 어떻게 돼요? 여기서는 지금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4를 입력했죠. 4를 입력했으니까 여기에서 데스크 3을 출력을 하겠죠. 그죠? 여기 네 번째에 있는 값이죠.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니까 지금 5라고 입력된 것, 아까 지금 배열의 요소는 5개인데, 그러니까 2를 집어넣으면 여기가 되고, 2를 집어넣으면 이렇게 되고, 3을 집어넣으면 여기고, 4를 집어넣으면 여기인데, 5를 집어넣으면 얘를 가리키는 게 아니고, 그냥 종료를 해주는 거죠, 종료를. 그렇죠?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돼 있긴 하지만, 이거는 이제 결국은 뭐예요? 보여주는 거고, 얘가 처리할 때는 1, 2, 3, 4까지만 처리를 해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5를 입력하면 이게 출력되지 않고 바로 종료가 된다. 아까 이 부문을 써서 5인 경우는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빠져나간다고 돼 있죠? 그렇게 처리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게 이제 왜 4개까지만 되는지 그 이유는 그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뭐 1을 입력하게 되면 실질적으로는 배열에서는 0번째에 있는 값을 출력을 하는 거고, 데스크가 출력된 거고, 5를 입력하게 되면 그 위에서 if문을 만났기 때문에 종료가 됩니다. 자, 이번 시간에 중요하게 언급했던 건 뭐냐면 포인터 배열이 무엇인가 이거였습니다. 그죠? 자, 아까도 얘기했듯이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문자열을 처리하는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이 있다. 문자 배열,
그 다음에 포인터가 있었습니다. 그죠? 근데 만약에 문자열이 한 개가 아니고 여러 개다, 여러 개. 여러 개의 문자열이 하면 요거는 뭐예요? 2차원 배열이 사용될 수 있다. 그렇지만 포인터를 이용해서 포인터 배열을 활용하면 여러 개의 문자열을 처리할 수 있다. 다 배열이 다 뒤에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포인터 배열은 뭐냐면 포인터를 담은 배열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한국말은 뭐라고요? 끝에 중요하다. 끝이. 포인터 배열은 뭐예요? 포인터를 담는 배열. 결국 배열이란 얘기죠. 그 안에 있는 요소가 포인터란 얘기예요. 자, 이 두 개의 큰 차이점은 뭐다? 얘는 뭐예요? 메모리에 낭비가 있다. 얘는 배열에 메모리 낭비가 없다. 왜? 이 포인터가 가변적으로 문자열을 할당을 해주기 때문에 필요 없는 부분, 필요한 만큼만 할당을 해주기 때문에 낭비가 없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문자가, 요거는 이제 한번 문제를 이렇게 한번 내볼게요. 다섯 개의 문자열이 있습니다. 5개의 문자열. 그러면 포인터 배열을 이용하면 최대 몇 개의 공간이 필요할 것인가? 이제 각각은 여기는 문자가 뭐 3개, 5개, 4개, 2개, 3개 이렇게 있다고 쳐보죠. 그러면 얼마큼의 공간이 필요하냐? 요거 3개, 5개 이렇게 있으니까 이건 뭐예요? 계산해주면 하나씩 플러스 해줘야죠. 자, 그 다음에 5, 그 다음에 3 플러스 4. 그래서 얼마가 돼요? 10, 이거 8, 4, 22바이트가 필요하죠. 이게 필요하냐? 아닙니다. 또 필요한 게 있죠. 뭐가 필요해요? 배열이잖아요. 그죠? 그럼 배열인데 이건 배열은 뭐예요? 5개를 담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5개를 담아야 돼. 5개. 근데 이 배열의 크기는 얼마큼 있어야 돼요? 당연히 포인터 배열이기 때문에 4바이트씩 있어야 되죠. 그래서 이 20바이트. 그래서 결국은 42바이트가 필요합니다. 자, 여러분 이런 것들은 뭐 여러분들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아요. 2차원 배열이 훨씬 낫겠네요. 2차원 배열은 이렇게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 5개의 배열이 그러니까 2차원 배열이니까 행이 5개고, 왜냐하면 문제에 5개니까. 근데 이 중에 가장 큰 게 이거 5잖아요. 5지만 5를 쓰면 안 된다고 했죠. 5 더하기 2를 써줘야죠. 그래서 30바이트가 필요하죠. 그죠? 그러니까 뭐예요? 효율은 얘가 더 나쁜데요? 그렇죠. 나쁘죠, 사실. 근데 얘는 낭비되는 애가 있다는 얘기죠. 낭비되는 애가 있다. 얘는 낭비되는 애가 없고, 그리고 이게 많아지면 문자에 길어진다는 얘기죠. 문자에 길어지면 그때는 이제 요게 더 효과적인 거죠. 요거는 긴 것도 있고 짧은 것도 있으니까 그 낭비되는 애들이 있어서, 얘는 왜 그러냐면 주소를 담는 애가 따로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좀 길게 설명했지만 포인터 활용해서 첫 번째 포인터에 대해서 같이 배웠고, 또 그 다음에 포인터 배열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이것으로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